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이번 주에 그 영상을 몇 번 찍다 보니까 거의 27분? 30분, 30여 분 정도가 들어가서, 촬영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그 좀 나누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중간에 잘리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먼저 좀 보기에 불편하셨던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거에는 제가 한꺼번에 다 올렸습니다. 이거 갑자기 미안해지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대학교 입학처에 뭐 전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었는데, 아직 심사를 못하고 있다 그래요. 학생부 종합전형평가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래서 아니 왜 아직도 못 들어갔냐고 그랬더니 이만저만 해서 그 학생부의 기록물이 블라인드 평가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현재 올해 고3들은 문제가 없는데, N수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미처 다 지우지 못한 것들도 남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근데 이게 왜 이 문제가 시작이 되었냐면, 이제 현재 고3들의 경우에는 같은 상황에서 평가를 받지만, 예를 들어 이제 수상 경력도 수상 실적도 학기당 하나씩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N수생들이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N수생들이 이거 N수생이 유리한 거 아니냐, 수상 실적이 별의별 게 다 들어가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부의 귀에 들어갔던 모양이죠. 아니 N수생만 이거 유리하고 현재 재학생들의 경우에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어서 올 7월에 돼서야 이제 대학교에 연락을 해서 지워라. 그 지우게 되니까 이제 각종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나오게 되죠. 또 하나는 이제 이전에 지우지 못한 것들도 다시 봐야 되지 않겠어요? 또 하나는 현재 고등학교가 제출했던 서류 안에 혹시나 있을지 모를 그 특정 학교를 이렇게 알 수 있는 대목들, 또는 특정 지역을 알 수 있는 대목들이 나오는 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싸그리 다 지우고 그것에 대해서 교육부에 보고해라, 뭐 이렇게 얘기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못한 고등학교 있으면 그 고등학교에 뭐 어쨌든 책임을 지우겠다, 일정 부분. 뭐 다시 뭐 어떤 벌칙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뭔가 지적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대학에서 이제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대학은 서류가 들어오면 그 서류를 곧바로 심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거죠. 왜냐면 하나라도 그런 거 있으면 또 나중에 걸리면 머리 아프고 하니까, 일일이 들어오면 다시 예를 들어 우리가 한글에서도 어떤 문자를 찾아내서 같은 형태가 있으면 다 지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일일이 하게 되니까 이제 대학은 굉장히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입학사정관이 제 역할을 평가를 하지 못하고 이 엉뚱한 일에 시간을 많이 소비가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이걸 좀 기사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어제 이제 기사화를 했죠. 결국은 이제 급작스럽게 올리다 보니까 어제 오후 늦게 올리게 되었는데, 학종평가 시작도 못한 대학 많다. 수상축소, 블라인드 평가, 이런 것들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 뭐 이런 기사로 이제 내보냈죠. 사실 수능은 저 역시도 제가 이제 학교 현장에 학교를 이렇게 방문했을 당시에 벌써 꽤 오래 전이죠. 이 시작 전이 한 8, 9년 전, 7, 8년 전에 이제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고, 뭐 그 이후에 대학도 가고, 뭐 여러 이런 취재 과정에서 느꼈던 것은,
현재의 학생들은 우리 예전의 학생들 때도 분명히 여러 가지 전형이 있었으면 그 전형에 맞는 학생들이 분명히 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수시에 세 가지 전형이 있죠. 큰 틀에서 보면 교과, 종합, 논술, 실기실적 네 가지네. 실기실적 네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정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조금 사배자 전형이라든지 고른기회 전형이라든지 농어촌 전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교과에 있는 대학 또 종합에 있는 대학 두 개 다 있는 대학 이렇게 섞여져 있다 보니까 어찌됐건 굉장히 그런 전형의 다양성도 있지만 그렇게 세부 전형의 다양한 층들을 배려하는 그런 전형도 존재하지만 실제로 학생부 교과에 맞는 학생, 종합에 맞는 학생, 또 논술, 또 실기실적이야 뭐 당연히 그런 거고 수능에 맞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생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교육을 해오다 보니까 역시 그런 학생들이 존재하고 또 하나 이 고등학교 선생님들 중에는 이 전형이 이렇게 네다섯 가지 있는 큰 부류에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이 찬성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의 다양성 때문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사실은 이해를 살짝 못했죠. 아니 그냥 뭐 수능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또는 뭐 학생부 종합전형 하나로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교사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학생들을 매일매일 쳐다보다 보니까 어떤 학생에게는 교과가 맞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논술이 맞는 아이도 있고 어떤 학생은 학생부 종합배에 맞는 학생들이 있는 거구나. 물론 역시 수능에 맞는 학생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길을 좀 열어놔줄 필요성이 있다. 열어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저는 뭐 꼭 그런 것인가라고 했는데 저 역시도 학생들을 자꾸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겠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각각의 그 장점에 맞는 것들을 이렇게 해가되 학교의 중심은 학교 생활에 대한 충실도를 높여가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쳐 줄 게 있어야 학교를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기본 틀로 하고 거기에서 교과를 잘하는 그러니까 교과 성적, 내신을 잘 따는 학생들 또 논술, 그 다음에 수능을 그렇게 하는 학생들을 각각의 장점들을 좀 끌어올려 주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메인으로 하고 이제 이렇게 될 때 이제 그 고등학교가 그 입시 실적이 매우 잘 나오게 됩니다. 이유는 근간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간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내신은 내신대로 따고 수능을 잘하는 수능으로 또 중간에 역전 찬스를 또 다른 역전 찬스를 노리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특히 뭐 수학을 잘하는 요즘 논술이라면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라면 수학을 예를 들어 이제 수학도 1등급을 딴다 그러면 논술로 가는 게 좋겠죠. 다른 과목은 처진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국어가 또 높다.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적이 1등급 쭈르륵 나온다라고 하면 나머지 과목은 좀 처진다라고 하면 논술로 대학을 가는 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그런 다양성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전형이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현 정부 들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수능을 상위 16개 대학들의 논술을 없애고 냉정히 말하면 없애고죠. 실제로는 축소했지만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없애고 오직은 아니고 수능을 40%로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논술을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는 또 10%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던 대학도 이제 10%가 생겼던 거고, 수능도 40%를 유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수를 줄여서 이제 교과로도 만들고, 없던 대학은 교과로도 가고, 또 그 논술은 줄이고. 그러니까 논술은 예를 들어 뭐 성균관대의 경우에는 한 1000명 뽑다가 500명으로 줄여서 뽑고 있죠. 또 예를 들어 뭐 300명 뽑았던 대학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줄이진 않았고 한 10% 줄였던 것 같아요. 한 뭐 270명, 250명 한양대처럼. 또 뭐 다른 대학들도 이제 그렇게 조금씩 줄여서 만들어 놨죠. 만들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가천대나 고대, 세종, 적성을 쳤던 대학들, 뭐 수원대 이런 데들은 이제 논술을 추가로, 나 우리 논술 복해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이게 결국 그 수능이 40%가 되면서 이제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그 지방대 또 이렇게 4, 5, 6, 7, 8, 9등급을 위해서 학교가 돌아가진 않거든요. 결국은 학교는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그 공부는 꼭 성적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냉정히 따지면 결국은 1, 2, 3등급에 의해서 학교가 좌우되거든요. 1, 2, 3등급을 잘 가르치기 위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들을 메인으로 해서 가르쳐야 다른 학생들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다른 학생들의 통제 역시 뭐 굳이 통제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애들이 천방지축 떠드니까 이 표현에서만 제가 쓸게요. 그 뭐 일부러 막 모든 면에 통제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쨌든 그 학생들의 통제가 가장 쉬웠던 방식이 결국 성적을 올리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프레셔,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서 학교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공부 잘하는 아이들 중심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게 그 참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교육부에서도 예를 들어, 이 얘기까지 나오면 너무 퍼져가 나가는데 이 얘기까지만 할게요. 학교 이 교육청에서 예산이 9등급 학생들, 또 공부 못하고 조금 처진 학생들을 위해서 뭐 예산을 돈 1000만 원을 줬다 이러면 학교가 그 예산을 한 돈 100만 원, 20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다시 1등급을 위한 1, 2등급을 위한 곳에 쓰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효과가 없고 얘네들은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좀 안타까운 장면들을 봐서 취재도 한 적도 있고 기사를 써본 적도 있는데, 그 학교를 그렇게 기사를 쓰면 뭐가 이렇게 팍팍 달라지거나 하면 좋은데 썩 그렇진 않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쓸 때는 요것을 꼭 바꾸고 싶을 때, 근데 이렇게 한번 던져봤는데 안 바뀌어지고 반응도 별로 없다 그러면 기사를 안 써지게 되죠. 어쨌든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렇습니다. 수능이 40%가 되면서 학교의 중심은, 많은 학교는 학생부 교과이거나, 왜냐하면 상위권 아이들이 그쪽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과로 간다. 그 다음에 그 교과가 수능 최저가 걸려 있죠. 이러다 보니까 수능이 원래 그 상위권 대학에서 40%를 뽑고 있는 데다가 거기에 교과가 10%가 더해진 그 상태니까 50%가 넘는 인원이 이제 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인 거죠. 가만히 보면 1, 2, 3등급인 거죠. 따지고 보면 이게 이제 수능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수능이 그 학교의 대세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교과를 했던 학생들도 더 좋은 대학 가려면 수능 최저를 더 맞출 수 있도록 하려니까 당연히 수능 공부가 메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이제 볼 것들이 이전에 비해서는 좀 적어졌죠. 예전에는 볼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나니까 고등학교에서 볼만한 게 세특사항과 세특사항이죠. 근데 거기에 또 봉사활동이라든지 또는 책 읽기, 독서 활동도 이제 안 보겠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고등학교에서도
아침 일찍 와가지고 독서 시키고 했던 학교들도 아니 애들이 통제가 돼야 사실 독서 시킬 마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해야 사실 학교 선생님도 신나서 뭔가 더 하게 해주는데 이제 독서도 등한시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렸죠. 근데 문제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제가 이 시간이 진로 진학의 나침판 아니겠어요? 진로 진학에 있어서 독서는 필수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전의 그 세대들이 저는 그 꼭 교육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모든 것들이 다 수능 중심이었다면 이제 오로지 공부죠. 오로지 그거 결과만 잘 내서 좋은 대학에 일단 합격하는 게 먼저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육이 흘러가면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 예전부터 그랬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 나와서 인사부서에 계신 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인사팀이 있거나 또는 자신이 오너여서 학생들, 그러니까 사람들을 채용해 본 사람들이라면 느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뽑아놓으면 세상 안 돌아갑니다. 또 하나는 저는 뭐 어떻게 일을 하다 보니까 사업만 쭉 했던 사람이라 뭐 서울대생이나 서울대 출신이나 또는 연고대 출신들도 이렇게 또는 뭐 의대 출신, 약대 출신들도 뽑아서 제 직원으로 데리고 있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서울대 연고대들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저보다 뭐 10년 미만이거나 뭐 5, 6년 미만이거나 이런 사람들이었겠지만 그 사람들 보면 공부 잘했던 애들 진짜 쓸모 없습니다. 가끔 정말로 A급들이 있죠. 정말로 얘는 진짜 뛰어나구나. 얘는 서울대 나와서 뛰어난 게 아니라 애가 뛰어나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서울대 애들 밥 빌어먹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 연고대 출신도 마찬가지예요. 이 애들이 띨빵한 죄송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표현상 재미있으라고 한 표현이지만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쑥맥처럼 누구한테 대화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말도 못하는 것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수능 공부는 물론 거기에 뛰어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오죠. 왜냐하면 기본 바탕이 똑똑한 게 있으니까. 거기에 플러스 학생부 종합전형과 같은 그런 그런 인재상 같은 거를 갖다 붙여놓으면 그 사람들이 더 난다는 거죠. 요즘 뭐 오징어나 또 예전에 그 기생충 이런 걸로 또는 뭐 BTS 이런 여러 가지 문화 산업에서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 있죠. BTS는 아니겠지만 그 이전 뭐 기생충을 만든 사람이나 또 이런 사람들 뭐 오징어 그 PD나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수능 세대인 건 맞죠. 수능 세대가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앞으로의 세상은 무조건 달라집니다. 그냥 공부만 잘해서 그것은 더 이상 한국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지금도 이렇게 보면 이제 저 역시도 최근에 기자들을 계속 채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채용하는 거에서 이렇게 보면요. 상위 15위권 대학에서 글서로 온 아이들, 그 다음에 뭐 정말 저 밑에 대학에서 정말 글을 어쨌든 그 일이 너무 좋아서 글 쓰는 일이 좋아서 뭔가 했던 그 학생의 수준이요. 이 상위 15위권 아이가 아마 2, 3년 더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2, 3년 후배인 저 밑에 대학에서 자기 꿈을 갖고 열심히 달려왔던 그 학생의 수준하고요. 100점이라면 밑에 애는 98점. 상위 15위권 대학에 들어간 그 아이는 70점. 게임이 안 돼요. 이것은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사부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답 금방 나옵니다. 서울대 나온 애들, 그냥 공부만 했던 애들, 띨빵에서 써먹을 데가 없어요. 완전 대기업 안 가면 갈 데가 없어요.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근데 저는 여기서 매우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만약에 그 아이를, 만약에 그 서울대 나온 그 띨빵한 애를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준비를 시켜서 연습을 해왔다면 그 아이는 분명히 사회에 나올 때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인재가 되었을 가능성이 99.9%라는 거죠. 제가 진로진학의 나침판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이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에듀진, 나침판, 톡톡을 또 지금 만들어서 오픈한 입시엔과 이것의 의도는 바로 그것에 있는 거예요. 왜 우수한 아이를, 우수한 인재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초학생을 왜 띨빵하게 공부만 시켜서 그렇게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냐는 거죠. 실제로요, 이건 뭐 취재에서 나왔던 얘기니까, 다만 제가 그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대 의대 의치한은 아니고 어찌됐건 서울대 서울대 치대 특히 몇 학번의 학생들, 그 몇 학번만이 아니라 나머지 학생들 마찬가지로 다 그 치대 나온 사람들이 다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망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원광대 치대 때문에 망했대요. 왜 원광대 치대 때문에 망했다 그래요? 지가 못나서 망한 거지? 왜 망했을까요? 서울대 치대 가면 지 똘똘한 줄만 알고 세상 살았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동네 어른 보고도 인사 안 할 거 아니야. 그죠? 아니, 인사를, 싸가지가 없어서 안 한다. 그러니까 지 잘난 맛에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근데 원광대 치대는 지 정말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어르신들 보면 아버님, 누구 보면 어머님 이러면서 고객 관리를 했을 것 아니겠어요. 실력 역시 서울대 치대 학생들이 실력이 없었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서울대 치대 애들을 정말로 똑바로 학생부 종합전형 인재상에 준하게 가르쳤다면 분명히 똘똘하죠. 제가 요즘에 서울대 애들 보면요, 진짜로 똘똘해요. 아이들 보면 속으로 이놈 정말 똘똘하다 이런 생각을 갖죠. 이렇다니까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왜 그 모양으로 가르치냐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왜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들,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또 뭐 고대 법대도 있고 있는데 정말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띨빵하지 않아요. 정책으로 가면 좀 이상하니까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당장의 성적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학생의 미래를, 공부를 왜 해요? 이 사람의 미래를 대비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공부는. 근데 왜 그렇게 못 시키냐고요, 현장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막 이렇게 정말 나름대로는 정말 뭐 별의별 노력들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 정부가 이번에 수능 40%를 한 게 어쨌든 교육부 장관은 유은혜 씨니까, 유은혜 씨의 그분이 일산에 지역구가 있는데 여기가 어쨌든 일산입니다. 만약에 다 나온다면 어쨌든 반드시 떨어뜨리겠다 라는 생각도 하지만 또 상대가 있으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지지하고 싶지 않다. 또 그 사람이 사실은 수시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랬더니 청와대 누가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이 아마 그쪽에 수능을 그렇게 위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 아니냐. 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정부는 어쨌든 그 문제가 있어요. 이 교육에 이것만큼은 뭐 다른 것까지는 확대하고 싶지 않고 일단 이 부분만큼은 정말로 잘못한 정책이다. 수능 40%는 말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교과 10%까지 포함했죠. 그 다음에 원래 수시 2월 인원이라니 또 존재하거든요. 수시 2월 인원이 좀 좋은 대학의 경우에 10%, 15%까지도 되거든요. 물론 뭐 매년 똑같은 비율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거의 일정 부분 가요. 이러다 보면 거의 60%가 미니멈 60%가 평균 60%가 수능으로 뽑는 거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이 정부가 정말로 잘못한 정책이다. 처음에 제가 5년 전에 대통령 선거 나올 때 그 당시에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수능 40%로 한다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사실은 뭐 공약 이행인 거죠. 그때 이제 비판을 굉장히 제가 세게 했고, 세게 했을 때, 그쪽에 지지자들이 막 제가 문재인 후보만, 이렇게 어쨌든 그 지면에서는 이제 문재인 후보만 얘기한 거니까,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무진장 많이 어쨌든 비판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재인 지지자들 역시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 메일 보내오고 또 이것이 단순히 우리 에듀진에만 온 게 아니라 그쪽 분들이 잘 선택을 해서 그곳에 나갔던 그쪽에 우리가 뉴스를 만들고 기사를 만들고 그것을 이렇게 다른 곳에서 또 가져간 곳들이 있어요. 그쪽에서 이제 뭐 완전 난리가 났었죠. 뭐 계속 시간대별로 연락 와서 이거 어떻게 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나간 걸 내가 왜 기사를 왜 내리냐. 뭐 이래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 쪽도 그때 당시에 그게 수능을 뭐 그렇게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또 기사를 썼었죠. 기사를 썼는데 요게에 비하면 문재인 후보자의 지지자들에 비해서 한 20분의 1, 30분의 1도 안 되는 인원들이 이제 왜 이런 기사를 썼느니 뭐 했느니 막 이러면서 연락이 왔었고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의 캠프에서 연락이 왔어요. 메일이 온 거죠. 메일이 와서 이만저만해서 우리는 수시를 좋아하고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 을 지지한다는 그런 입장의 캠프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납니다. 어쨌든 그 담당자한테 연락이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알겠다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계속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럼 나머지 그 당시에 안철수 또 누구죠? 홍준표 이런 사람들은 기사를 안 썼어요. 왜냐면 될 가능성도 1도 없었기 때문에 안 썼던 것도 있었고 거기는 뭐 수능 100% 아니에요? 그 두 사람은 뭐 기대할 게 요만큼도 없어요. 교육 정책에.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를 욕을 했다 지금 얘기는 홍준표 씨나 안철수 씨는 이 교육 정책에 1도 기대할 게 없었기 때문에 또 당시의 판단으로 1도 될 가능성도 없었기 때문에 기사를 안 썼던 거였고요. 이번에도 만약에 온다면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교육 정책에 대해서 적어도 수능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는 쓴다면 각 당의 후보들 전체에 대해서 각각의 의견에 대해서 쓰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비판할 부분이 있으면 비판하고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욕 안 먹으려면 그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게 교육은 정말로 쉽지 않지만 당장 현실의 것만 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래를 보고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진로교육을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도 그런 교육을 받으신 적이 한두 번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프리카에 어디에 갔더니 이제 뭐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더라니까. 배에서 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더라. 그러니까 배를 만들고 있는 거죠. 배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어찌어찌해서 상류 쪽에 가보니까 댐 공사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면 댐 공사를 하면 물이 안 내려온다는 얘기고 배를 만드는 일도 사실 필요가 없어진 일이 되겠죠. 당연히 물고기 잡는 일도 사라질 직업인 겁니다. 이러니까 상류 쪽에서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진로 교육은 바로 그런 거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백년대계라고 한다는 말 역시 바로 이런 거에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눈앞도 눈앞대로 해가지만 정말 미래를 보고 교육 정책을 짜야 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건 뭐 나라의 교육 정책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의 교육에 대한 그 개념 설정 역시 지금 당장이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를 내다보고 해야 된다. 사실 지금 우리가 오징어, 뭐 BTS, 뭐 기생충, 뭐 정말 이 문화산업들 내지 또 지금 현재 수출 품목들도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고 있어요. 예전과는. 정말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정말 중화학공업, 조선, 건설, 철강, 뭐 이런 것들이 뭐 석유화학 제품, 뭐 어찌됐건 이런 것들이 또 반도체 이런 것들이 대세를 이뤘다면 요즘은 뭐 정말 다방면에 뭐 농촌에도 뭐 수출 품목이 늘어나고 바이오 뭐 별의별.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달라져 가고 있는데 한국의 위상 역시 뭐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죠. 마치 무슨 짜고 만들어 놓은 것처럼 코로나 이전에는 뭐 한국 누가 알아줬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이런 추세는 계속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다 얘기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살아갈 현재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물론 여기서 무엇을 가르친다 그래서 꼬박 너는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가 아니라 정말로 미래를 내다보고 그 학생에게 자꾸 다양한 배경 지식을 넣어줘야만 이 학생이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스스로 더 나은 결정을 하면서 더 진보적인, 더 진취적인 길로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생활은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바탕을 둔 그 다음에 내신이든 수능이든 그 실력을 상상해 가면서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얻어지는 게 딸랑 책상에 앉아서 다른 거 다 물리치고 오로지 공부만이 아니라 그 오로지의 공부가 다양한 배경 지식 또 조금 더 자기 자신 또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가는 그런 상태에서의 또 정보를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고민을 해가면서 하는 공부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는데 원래 의도가 그렇습니다. 원래 의도는 아까 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현재의 학생들의 미래는 우리가 살았던 우리 학부모가 살았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그렇다 그래서 과거가 완전히 없어지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에 내가 충실해 가면서 그래서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라는 것이고 또 그것이 독서를 안 하면 아까처럼 정말로 서울대 나와서 띨빵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지방대 나와서도 A급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방대를 꼭 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또 지방대 나와서 그러면 그동안에 나왔던 지방대 사람 다 아니냐 정말 이런 의도 아니니까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똘똘하면 더 똘똘한 사람이 더 똘똘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교육을 해야 한다. 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다는 거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중간에
혹시 오해될 말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의도는 어쨌든 교육이 나아갈 방향, 또 우리 학생이 배워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는 부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